예,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거의 제자리로 끝났죠. 최근에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이제 특정한 어떤 자리 3,80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3,850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주간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졌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2.3% 올라가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제 유가도 올라갔는데 0.9%.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증가? 근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 증가가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나오면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은 0.3%.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긴장감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빠지지도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별로는 테슬라가 약간 올라가는 보합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플이 1.5% 빠졌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가 2.2% 정도 올라갔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다양한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휴가 있다,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지표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시황을 대신해서 쏟아져 나온 게 다양한 증시 통계들. 그러니까 올해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죠.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게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08년 다음으로 제일 많이 빠진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2008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전까지 쫙 펼쳐놓고 보면 거의 한 50년 만에 두 번째, 5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그런 해가 됐고요. 채권도 이제 블룸버그 채권 지수 같은 경우도 12.6%인데 이게 보시면 채권 시장도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난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난리가 났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28일 기준으로 데이터인데 주요 종목 올해 낙폭. 예, 아마존이 반토막 났죠. 넷플릭스도 반토막 넘게 났죠. 뭐 페이팔이 60%대 이상 빠졌고 메타가 거의 70% 가까이 빠졌고 테슬라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60% 중반 정도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을 결정적으로 빠지게 했던 하락하게 했던 그런 종목군들 리스트가 있고 특히 4분기에 잘 보시면 4분기 좀 의외다 싶긴 해요. 왜냐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한 9% 빠졌고 구글이 한 10% 빠지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메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빠져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 종목을 보면 의외로 4분기에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제법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빅테크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 외 종목들 중에서는 올라간 종목들도 생각보다는 많았다. 그러니까 4분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4분기 들어서는 이제 자금의 이동이 성장주, 가치주, 빅테크에서 이제 가치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이제 4분기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의견들이 막 나왔는데 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아보면 오펜하이머의 이제 존 스톨츠쿠프스라는 사람은 강세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세론자인데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2009년 같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4,400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한데 올해 이제 비관론이 마징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비관론은 뭐 한마디로 어쩌다 맞춘 거야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이런 취지의 어떤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낙관론자, 예,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톰리라는 사람, 이건 뭐 굉장한 강세론자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감익이 될 건데 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2024년도는 이익이 증가될 거고 그런 주식시장이 미리 반영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S&P 500 지수가 4,75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뭐 주류는 아니에요. 예,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오늘 기사화된 거는 이제 이 사람들께 좀 기사화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특이한 어떤 의견 나온 것도 있는데 이제 코자데셋이라는 곳에 있는 한 이제 분석가는 주택 시장이 하락하면서 소비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심리적으로 내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를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최근에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소비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관론이 한 7.5,
낙관론이 뭐 2.5에서 3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율인데, 오늘 이제 기사화된 거는 CNBC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낙관론자들의 어떤 주장이 기사가 돼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 차트는 애플이 지난 6월 저점에서는 어떻게든 견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4주 연속 빠졌고요. 특이한 거는 금요일에 12월 들어서 금요일마다 빠졌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났다라는 게 특징. 근데 뭐 그래봐야 0.25%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금요일에 처음 올랐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테슬라가 놀랍게도 3개의 양봉을 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3개 양봉이 없어요. 10월 이후에 쭉 보시면 3개가 양봉 나온 적 자체가 없었고 플러스 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108달러가 완전히 저점인가? 100달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신호인지, 아니면 이제 무서운 데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건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이거 보시면 계속 이번 주 내내 양봉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금융주 쪽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강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한 종목만 보였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강세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이게 또 선수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매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봐야 그게 알 것 같다라는 건데, 다행히도 EPFR 기준으로는 선진국 펀드에서 451억 달러 유출해서 66억 달러 유입으로 바뀌었고요. 리퍼 기준으로도 대량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지난주에 이탈한 자금이 5억 달러 정도,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이탈했던 건 아마 세금 관련된 이슈가 컸던 것으로 현재까지로는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의 연속적인 어떤 이제 이탈은 없다. 자,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일단 월요일은 미증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화요일까지는 미증시 영향을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처음 오른 애플. 왜 이제 애플을 제가 자꾸 주시하냐면, 애플이 올라가지 않으면 미증시 자체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테슬라가 돌아섰는데 시장에서는 그 다음은 애플의 하락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의견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하면 이제 나스닥이 바닥을 쳤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애플도 빠지게 되면 1월부터 어렵다. 사실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산타랠리 마지막 5거래일, 첫 2거래일, 이게 지금 하락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주기 위해서 이제 애플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60원까지 빠졌거든요. NDF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득실, 이제 수출주에 대한 그나마 환차익 관련된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됐었는데, 이것까지 빠져버리면 예상보다 수출주 기업들의 실적이 더 나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미 달러는 약세로 갔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수할 거야, 이런 쪽으로 갈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주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게 중요한 스케줄이 되죠.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연말 인하론, 이게 다시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하향해야 되는구나, 또는 바닥 쳤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일정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재 테스트로,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렸다가 이제 뭐 댓글 폭발했던 게 됐는데, 이게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5개 이상 기억하시면 정말 아저씨인 거예요. 저는 보니까 여기서 유머극장, 600만 불의 사나이, 쇼쇼쇼, 113 수사본부, 장학퀴즈, 명량운동회, 웃으면 보기 와요, 수사반장, 이것까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복권 주저 뭐 준비하면 쏘세요, 뭐 요거 했던 것까지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장수만세도 기억이 나네요. 노래하는 팔도강산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아마 70년대, 그러니까 TBC가 나올 때니까 70년대 중후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면,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시면 되게 아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 한번, 뭐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재가 아닌 거예요. 아재가 아닌 거고, 요거 나오면 정말 찐아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개 이하로만 이제 기억나면 살짝 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아재 테스트로 한번 기분 전환 한 번씩 해보자는 취지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해도 좀 건강 많이 하시고,
건강 많이 하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 고릴라 리서치 카페 이제 일요일부터 또 새로 이벤트 이제 다시 한번 어게인 이벤트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니까 고릴라 리서치 많이 방문 또 이제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